오늘의 둘레길은 2012년에 열린 세계 박람회 개최지이자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남해안의 청정해역으로 갑니다. 길목마다 새로운 얼굴을 하는 천혜의 다도해를 품은 낭만과 힐링의 땅. 그 안엔 따스하고 아름다운 길들이 이어져 있고 특별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한강 선생님이 집필했던 여수의 사랑이 작품의 배경이 된 동네가 바로 여기예요.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픈 애틋한 길. 함께 걸을까요 둘레길 10번째 여정은 전남 여수로 떠납니다.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세계의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던 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걸을까요 둘레길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과거 820만 세계인이 찾아와 해양의 중요성을 느끼고 갔던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인데요. 현재는 엑스포 해양공원이자 관광 명소로 여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걸어볼 곳이 바로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우리나라의 대표 미양, 전남 여수의 섬과 바닷길인데요. 여수는 모두에게 잘 알려진 길이기도 하지만 코리아 둘레길 중 남파랑길에 해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다도해를 품은 비경에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풍경까지 더해져 여수의 숨은 매력을 보여주는 길이라는데요. 그럼 여수의 길이 담긴 보물 같은 경치와 이야기를 만나러 함께 출발해볼까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과 바다를 품은 길. 여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눈부신 미양과 크고 작은 섬이 보여주는 비경부터 역사와 낭만이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여수의 둘레길. 다음으로 만난 코스는 동백나무와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걷기 좋은 섬 오동도입니다. 그 모양이 오동잎을 빼닮았다는 섬. 망망대해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오래된 등대가 서 있고 암석해안으로 둘러싸여 황홀한 풍광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또한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뤄 바다의 꽃섬으로도 유명한 곳 오동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여수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섬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중 지금 만나러 가볼 길이 바로 여수를 대표하는 섬 오동도입니다. 오동도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가진 않아도 되는 섬인데요. 단 차로는 갈 수 없습니다. 동백열차라는 이동수단,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오로지 이 두 발로만 걸어갈 수 있는 섬인데요. 걸어가는 동안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눈부신 풍경들이 이어진다니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실까요? 육지와 연결된 700m가 훌쩍 넘는 긴 방파제를 걸어 오동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수 시민들의 바다 산책로이자 관광객들 사이에선 호젓한 걷기 여행을 하기 좋은 오동도. 사방에 펼쳐진 깊고 푸른 여수의 청정한 바다가 인도해준 덕에 오동도 가는 길이 더욱 설레었는데요. 배나 차를 타고 가는 섬들과 달리 사박사박 걸어가며 반짝이는 아침 윤술까지 마주할 수 있는 인상 깊은 섬둘레길이었습니다. 사실 오동도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동백나무죠. 겨울과 봄이면 섬 전체가 붉게 물든다는데요. 삼천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길목마다 자리 잡고 있고 아름드리 후박나무들이 사이사이 인사하며 다양한 희귀수목이 조화롭게 자생하고 있는 모습. 걷다 보니 싱그럽고 상쾌한 풍경에 미지의 깊은 산속을 걷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섬이 아닌 마치 숲속의 비밀 정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길목을 가득 메운 나무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동백나무입니다. 지금도 짙은 녹음 사이로 번지는 빛들이 운치 있는 모습을 자아내지만 곧 다가올 12월 말부터 1월이면 붉은 동백꽃들이 개화를 하면서 바닥에 레드카펫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계절마다 다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니 저도 다른 시기에 또 와보고 싶어요. 사시사철 짙은 녹음으로 오동도를 더욱 청량하게 하는 동백나무. 겨울과 봄이 되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동백꽃이 붉은 두 뺨을 활짝 드러내며 만개해 오동도를 바다 위에 핀 한떨기 꽃송이로 만드는 겁니다. 동백나무를 비롯해 많은 나무들이 긴 터널을 만든 오동도의 산책로. 그 사이에서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비경의 장소로 향하는 길을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기대를 품고 잠시 그곳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울창한 나무 그늘을 벗어나니 따사로운 햇살과 여수의 청명하고 너른 바다가 반겨주고 있었는데요. 그 앞으로 구릉성 산지를 품은 오동도의 암석해안이 신비로운 기암절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설의 용이 살았던 용굴 앞인데요. 바람과 해수 그리고 세월이 만나 빚은 한 폭의 걸작 같은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파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해식동굴 용굴. 자연의 경이로운 힘이 느껴지는 풍경이었는데요. 여름이면 천연바람굴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는 숨은 명당이자 여수바다가 품은 천혜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섬과 숲이 지닌 특별함을 모두 가지고 있어 걸을수록 매력적인 오동도 둘레길. 그리고 길목마다 골고리 전설들이 흐르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백나무 숲을 걷다 우연히 대나무 군락지를 만났는데요. 이곳에 대나무가 생긴 배경이 궁금해질 찰나에 그 연유를 알려주는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오동도에 담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자 애달픈 사연을 알게 됐는데요. 동백나무가 무성한 이 오동도에 웬 대나무인가 싶으시죠? 사실 이곳엔 오래된 전설이 있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여인이 도적대로부터 정절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서 몸을 던졌다고 해요.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오동도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해 겨울에 하얀 눈이 쌓인 무덤에 동백꽃이 피어나고 또 푸른 정절을 상징하는 이 대나무, 즉 신우대가 돋아났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신우대는 임진왜란 당시 유용한 화살이 되기도 했다네요. 여수의 섬 안에 이렇게 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지 직접 걸어보기 전까진 미처 몰랐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동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등대로 향했습니다. 여기 오동도 등대가 있는데요. 이곳이 오동도에서 가장 높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또 위에 전망대가 있다는데 그곳에 서면 남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네요. 그럼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전국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오동도 등대. 1952년에 처음 불을 밝힌 후 여수항과 광양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곳인데요. 더불어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오동도의 관광 명소이기도 하답니다. 특히 등대의 전망대에 오르면 사면으로 펼쳐진 한려 해상국립공원의 너른 바다와 크고 작은 여수의 섬들을 조망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들러봐야 할 장소기도 하죠. 등대를 내려와 황토와 나무 데크로 이뤄진 자연 친화적인 오동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산에서 산림욕을 하며 느끼는 여유보다 더욱 특별한 섬 속 동백숲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힐링이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그 끝에서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품는다는 전망대를 만났습니다.
아직 개화 시기는 아니지만 푸른 바다와 짙은 녹음만으로도 그만의 매력이 넘치는 장소였는데요. 제가 오늘 오동도를 걸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오동도 하면 워낙 예쁜 동백섬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 동백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바다 위의 숲을 만끽하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둘레길 코스도 없을 것 같네요. 천천히 걸으며 그 진가를 알게 된 오동도. 이제 막 붉은 망울을 틔운 동백꽃의 모습에서 겨울과 봄에 이룰 어여쁜 동백섬을 기대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다음은 유럽의 우리나라를 알린 역사가 담긴 등대와 여수 밤바다의 매력을 품은 길로 갑니다. 크고 작은 섬이 많은 만큼 섬과 무틀 있는 다리도 많은 여수. 그중 거북선대교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에겐 가세고장으로 친숙한 돌산도와 여수 시내를 잇고 있어 제2의 돌산대교로도 불린다는 길. 늘 차로만 오고 가던 대교 위를 직접 오르니 또 색다른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멀리 아기자기한 모습의 남파랑길로 향해 봅니다. 어딜 가나 남해안의 청량한 바다를 마주하고 걸을 수 있어 더욱 낭만적인 여수의 둘레길. 그 길 끝에서 동화 속에서 볼 법한 등대를 발견했는데요. 이 길을 따라 저기 등대가 눈에 띄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여기에 서니까 바다뿐만 아니라 거북선대교와 돌산대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이지 않나요? 나란히 형제처럼 마주보고선 여수를 대표하는 두 개의 대교. 남파랑길을 걷다 만난 흥미로운 풍경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시선을 이끄는 방파제 끝 빨간 등대로 다가가 봤는데요. 이 등대는 하멜 등대. 하멜이란 네덜란드 선원이자 여수와 인연이 깊은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된 장소랍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등대가 왜 하멜 등대인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하멜이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 우리나라에 오게 됐고 이후 여수에 오랜 기간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낸 이야기였는데요. 그로써 유럽의 최초로 조선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답니다. 길마다 이야기가 흐르는 땅.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어느 한 곳 그냥 지나칠 수 없이 저마다 빛나는 여수의 길인데요. 거북선대교 아래로도 특별한 장소가 있답니다. 바로 여수의 매력을 더욱 인상 깊게 간직하게 해주는 곳이라는데요. 아까 걸어본 거북선대교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여수하면 떠오르는 곳인데요. 바로 여수 밤바다가 벗이 되어주는 야경의 명소 낭만포차 거리입니다. 지금은 한낮이라 한산한 풍경이지만 밤이 되면 또 다른 눈부신 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수의 명소이자 로망이 된 장소.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품은 포차거리입니다. 철썩이는 여수 바다의 청명한 소리와 밤을 수놓는 반짝이는 불빛들이 속삭이는 곳에서 남만큼 아름다운 여수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의 피와 땀이 담긴 장소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저 멀리 보이는 섬들, 그리고 파란 바다를 벗삼아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여수의 둘레길. 눈부신 비경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도 흐르고 있어 흠뻑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요. 길을 걷다
여수바다에서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써내려 가신 이순신 장군의 얼이 담긴 장소를 만났습니다. 뿌리 깊은 역사의 현장이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싸워온 수군들의 피와 땀, 영혼이 잠든 땅. 바로 이순신 광장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남파랑길을 걷다가 이렇게 이순신 광장까지 오게 됐는데 네. 이 광장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담긴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여기 네.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아. 저 거북선과 오,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동상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제가 거북선 동상은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네. 전국에 이렇게 그 거북선 위에 장군님이 이렇게 유치되어 있는 동상은 아마 여수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92년 네.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경상도 수군이 괴멸돼 버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제 경상도 바다도 우리 바다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바로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네. 이제 경상도 바다로 출전했던 네. 그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오, 그리고 역시. 우리 저 거북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오, 거북선 안으로 향해 봤습니다. 우와. 헉, 모형인 줄 알았는데 안에는 굉장히 생생하게 또 재현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크죠. 네. 당시를 고스란히 재현한 모습. 여기 이 거북선은 네. 여기 상부가 이렇게 밀폐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고. 네네. 그래서 일본의 선들이 그 수군들이 올라타 가지고 육박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육탄전을 백병전을 하는 데 아주 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거북선은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네. 이제 쇠못을 박았던 것이었고. 네. 헉, 장군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군님. 또 이렇게 계시네요, 이순신 예. 장군님께서. 네. 여기 신호연이 있는데요. 네. 이 신호연은 네. 이 통신수단이 없을 때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던 그런 그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네. 후퇴하라는 연은 없었어요. 신호는 없었어요. 오직 전진만 있었어요. 진짜요? 예, 예. 그건 그게 한때 너무 멋있는데요? 그게 네. 예, 그 전술연의 신호연의 특이사항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봤는데 그런 신호를 또 잘 알고 가네요, 선생님 덕분에. 네, 그래서 네. 동서남북 이런 것도 칼라별로 전부 이렇게 그 신호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이게 바로 결합돼서 군인들은 그 부하들은 이 신호를 굉장히 그 많이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많이 했다고 해요. 임진왜란 당시의 지혜로운 전술과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의 굳건한 결의를 엿볼 수 있던 장소였습니다. 정말 제가 혼자 갔으면 이렇게 몰랐던 사실들을 선생님 덕분에 네. 좀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임진왜란의 업적과 전술을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저 바다가 네. 정말 우리나라를 구했던 홍계의 바다라는 사실을 그 모르고 봤을 때하고 이게 알고 다시 한번 봤을 때하고 전혀 새롭죠. 네, 그냥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바다인 줄만 알았는데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도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알게 됐네요. 예, 미초들의 함성이 정말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함께 네. 나라를 지켜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다음은 잔잔한 바다 위의 호젓한 산책로. 낮과 밤이 아름다운 소호동동다리로 향합니다. 완만한 산과 소담스러운 도시가 정답게 마주보며 조화롭게 펼쳐져 있고 파란 하늘과 유려한 섬의 능선 그리고 수려한 바다의 모습이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감동적인 여수의 길. 덕분에 모두 하나로 이어진 바다 물길이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뽐내는 풍경들입니다. 발길을 옮긴 곳은 잔잔한 물길 위에 나무 데크가 놓여진 소호 동동다리입니다. 고즈넉한 여수바다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였는데요. 화려한 해변과 항구는 아니지만 그만의 멋과 운치가 있는 곳. 역동적이고 힘찬 바다 대신 호젓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유와 쉼을 찾고 싶을 때 오는 곳이랍니다.
금빛 햇살을 가득 머금고 따뜻한 기운을 한껏 뿜어내는 여유로운 산책로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말야 좋아할수록 그 길 가운데에서 지명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다 반가운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스치고 간 바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동동다니는 처음이신가 봐요. 네, 아, 해설사 선생님이신가요? 네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은 일단 처음인데요. 이 동동다리라는 유래가 안내문에 나와 있어서 좀 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곳은 고려시대 때 장생포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오, 장생포. 장생. 그런데 장생포 하면은 장생포곡 해가지고 고려가요 동동하고 연결이 돼요. 네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도 될까요? 네네, 듣고 싶어요. 고려 말에 왜구들이 이쪽으로 쳐들어왔는데 네.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 유탁 장군이라는 분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전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러갔어요. 네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군사들이 너무 기뻐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장생포곡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노래가 동동하고 연결돼 있다는 가설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지역에 동동로라는 지명도 생겼고 네. 동동다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아, 그런 유래가 네. 또 있었네요. 네, 우리 걸어가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네. 가면 되나요? 아. 오래된 유래를 알고 다시 걸으니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소호 동동다리. 이름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만큼 걷는 재미가 있는 길이었는데요. 바다 가운데 깊숙한 곳까지 나무 데크가 이어져 있어 에메랄드빛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도 느껴졌고요. 걸을수록 기분 좋은 여수의 아늑한 바다 둘레길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소 동동다리를 걷다 보니 물길 너머로 한 섬이 눈에 띄었는데요. 근데 네. 저기 보이는 섬은 뭔가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 저기 가까이 보이는 섬은 가덕도라는 섬이고요. 네, 무인도인데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으로 돼 있어서 여수의 어떤 지지를 역사를 알 수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네. 가덕도 외에도 옆에가 장도가 있고 그 너머에 또 두력도라는 섬이 이렇게 네네. 사람들 사는 가까이가 3개의 섬이 붙어 있어요. 오, 그래요? 정말 아름답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저렇게 네. 물고기가 뛰는 모습도 보이고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있으려나 봐요. 아주 잔잔하죠. 네, 확실히 섬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네.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호수에 떠 있는 다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섬과 섬 사이가 많이 겹쳐져 있어서 큰 파도가 섬들에 많이 부딪혀서 잔잔해져 가지고 여기 소호동 바닷가에 이르다 보니까 여기 오면 이렇게 잔잔해져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근데 낮에만 와봤는데 네. 여긴 밤에는 또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 여기 밤에 꼭 와보셔야 돼요. 여기가 밤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야경이 정말 예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아주 최고예요. 연인들은 물론 친구, 가족들과 함께 걸어도 좋을 추억의 한 장이 될 장소. 여수 밤바다의 또 다른 모습인 포근하고 잔잔함이 느껴지는 밤마실 명소이기도 하답니다.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낮에 걸어도 밤에 걸어도 저마다 이채로운 느낌을 선물하는 소호 동동다리. 이 거리를 인파가 넘치는 명소들도 좋지만 고요하고 아늑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꼭 한번 걸어보면 좋을 둘레길 코스였는데요. 그 길 가운데에서 이곳과 잘 어울리는 동상을 마주했습니다. 여기 여인상이 독서를 하는 모습이네요. 아, 네, 그렇죠. 여기 여인상은 독서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여기 소호동이 또 사색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네. 동동다리가 사색하기 좋은 곳이듯이 네. 소호동에도 사색하기가 아주 좋아요. 또 잔잔한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작품들이 많이 태어나죠. 여기 또 써져 있는데 해변의 산책이라는 작품인가 봐요. 한번 읽어보니까요. 또 살랑대며 불어오는 바람이 여인과 속삭이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보세요.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 근처에 가까운 곳에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타신 한강 작가님께서
20대 중반에 썼던 작품이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인데 네. 여 위에 있는 여기가 소호동이잖아요. 네. 저 위에 아파트에 3년 동안 거주를 하셨대요. 작품 오. 활동하면서. 네. 그럼 그 장소가 여기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여수의 사랑에 나오는 네. 장소가 소재마을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멀지 않아요. 오, 저 한번 가보고 네. 싶은데 그러면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지금 같이 바로 가보실까요? 네, 네. 가보시죠. 사색과 독서를 즐기기도 좋은 소동동다리였습니다. 그 인근에 위치한 노벨문학상의 주인공 한강 작가의 20대 시절 감성이 담긴 곳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우연한 만남에 더욱 기대가 됐는데요. 30여 년 전 한강 작가가 기록했던 소설 여수의 사랑 속 한 대목의 배경이 된 장소. 소재마을이란 곳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감사하게도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곳이 혹시 여긴가요? 아, 맞아요. 여기가 네. 아까 우리 지나왔던 소호동 동동다리 그 맞은편의 아파트에서 한강 선생님이 3년 동안 집필을 하셨던 곳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는 한강 선생님이 20대 중반에 집필했던 여수의 사랑이라는 그 작품의 배경이 돈 동네가 바로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 여기예요. 네. 소재마을이라는 곳인데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 안에서 보면은 정선과 자은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룸메이트였던 자은이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여기서 내려서 다음 버스를 기다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차라리 그냥 요 마을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소재마을을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소를 끄는 어르신들도 보고 하면서 요 앞에 소동 바닷가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못 들었으면 네.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네, 여수는 한강 작가님하고 그렇게 또 인연이 되는 것이고 한강 작가님의 어떤 청춘이 담긴 20대 중반의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탄생한 이곳에서 네. 둘레길 걸으시면서 은별 씨도 사색에 빠져보시고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 네. 들으면서 이 여수 바다와 이곳에 대한 유래 그리고 음.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둘레길도 마저 생각하면서 좀 네.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강 작가의 소설 속 소재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말없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소설 속에 들어온 듯 깊은 여운에 잠기게 되는 인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풍요로운 여자만 갯벌이 펼쳐지는 갯벌 노을마을길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작은 어촌마을과 이어지기도 하는 여수의 남파랑길. 시간마다 장소마다 다양한 얼굴을 한 여수의 바다를 바라보며 걷다가 조용한 갯벌 마을에 접어들었는데요. 평화롭고 정겨운 시골의 정취가 길 곳곳에 묻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남파랑길 60코스에 오게 됐는데요. 이 길과 맞닿은 바다는 아름다운 갯벌이자 또 천혜의 복으로 알려진 여자만이라고 합니다. 남파랑길을 걸으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여자만을 보러 가볼까요? 이처럼 다채로운 모습의 바다가 또 있을까요? 먼저 만나고 걸어온 푸른 물결이 넘실대던 바다와 달리 이곳은 황금빛 태양을 머금은 갯벌의 물길이 이어집니다. 온화하고 고요한 경치에 여자만의 풍요로운 풍광까지 품어 자박자박 걷는 내내 한 장의 사진 속을 거니는 기분이 드는 곳. 온종일 만나본 여수 바닷길에서의 추억을 되짚고
마음에 새기기 좋은 여유가 넘치는 길이었는데요. 아까는 시리도록 푸른 여수의 바다를 마주했다면 이곳은 햇살에 익어가는 가을 들판 같은 갯벌이 또 펼쳐지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여수의 바다들이 제 눈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기분이네요. 도시의 소음과 미세먼지 대신 자연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소리와 갯내음, 그리고 너그러운 풍경들이 펼쳐지는 길. 일상에 쉼표가 필요할 때 홀로 마음을 다독이고 여유를 충전하기 좋은 곳이었는데요. 더불어 곳곳에 잘 정비된 이정표와 나무 데크길 덕분에 여자만의 잊지 못할 경치도 가슴에 새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여수갯벌에 기대어 사는 여러 모습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천혜의 자연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새로운 활기를 얻고 여자만 갯벌의 느긋하고 너른 품을 누려본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곳 여자만 갯벌이 청정해서인지 희귀한 갯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나 봐요. 여기 안내문이 있는데요. 저도 갯벌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갯벌로 이름난 여자만은 평소 보기 어려운 갯생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답니다. 덕분에 여자만 갯벌이 주는 선물 같은 풍경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해질 무렵 여자만 갯노을길에 진가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 함께 걸을까요 둘레길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평소에 여수는 활기가 넘치는 낭만의 바다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직접 두 발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만나며 걷다 보니 애틋한 추억과 짙은 여운을 새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걷는 내내 크고 작은 섬을 품은 다채로운 바다를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인상적이었는데요. 덕분에 여수의 숨은 매력을 수없이 발견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건강한 힐링 둘레길 여행. 다음 이 시간에는요, 또 다른 매력의 둘레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함께 걸어요. 여수의 길에서 오래도록 기억할 애틋한 추억을 간직하고 갑니다.